2-1이죠. 우리가 월수금에는 2-1을 하고 화목에는 2-1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숙제를 월요일날 많이 내줬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야, 수요일까지 하면 돼. 화요일날 낸 거는 목요일까지 하면 돼. 저 화요일에 네, 어제가 며칠이었죠? 어제는 화요일이었어. 화요일에 숙제 오늘까지 하는데 해왔지만 그거는 목요일까지 하고. 목요일날. 그렇지. 왜냐면 안 그러면 죽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2-1은 너무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겸 문제풀이 같은 느낌으로 할 겁니다. 모르니?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백의 시간.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수의 체계, 일단 시작한 김에 수의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숫자를 다루게 되는데, 선생님 숫자는 한 종류인데 뭐 다양한 숫자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죠? 1, 2, 3, 4 이런 애들 배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10까지 배우고 나서 갑자기 멘탈이 나왔죠. 이게 뭐지? 0이 뭐지? 이러면서 멘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연수에서 0이라는 게 섞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0 밑에도 뭔가 숫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뭐죠?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음의 정수, 0, 자연수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정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수 다 좋은데 이 자연수 사이에도 뭔가가 있죠. 그죠?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5분의 1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정수 외에 뭐가 있냐? 유리수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가 뭐냐면 분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유리수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모든 숫자는 다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숫자 전부 다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뭐 이런 거죠. 잘 생각을 해보니까 1하고 2가 있는데 내 땅이 1m고 네 땅이 2m고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겠죠? 2분의 3m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1과 2분의 3 사이에 뭐가 있니? 또 뭐가 있죠. 그럼 이거랑 이거 사이에 뭐가 있니?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무수히 자르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생각만 그렇게 했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옛날에 선생님, 네. 저 이거 삼진법이랑 십진법 이런 거 안 배웠는데 하지 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옛날부터 생겼어. 엄청나게 옛날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이죠? 이집트죠? 네, 이집트 때부터 거기가 되게 농경이 많이 발달했잖아. 나일강이 맨날 범람해가지고 이제 농경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땅. 물도 중요해. 물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 땅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땅은 가로 세로 1m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땅은 가로 세로 3m인데 그래? 내 땅은 가로 세로 1m다. 1m, 2m, 3m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1m니까 여기를 1m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는 4m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는 3, 9니까 9m 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행복했어. 그래서 야, 네 땅은 내 땅의 4배네. 야, 네 땅은 내 땅의 9배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쓸데없이 뭐가 궁금해졌냐면 이게 궁금해졌죠. 야, 여기 길이가 1m인데 이 대각선은 몇 미터니?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래서 이거 좀 크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거야. 여기 1m, 여기 1m. 그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생각해봤더니 이거 딱 한번 붙여보자. 4개를 딱 이렇게 붙여보자. 그렇게 붙이면은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야, 이 땅 4개의 길이가 내 반이 여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 땅 4개니까 1m 제곱, 1m 제곱, 1m 제곱, 1m 제곱이니까 이 전체 사각형은 4m 제곱일 거고, 그죠? 그리고 그거의 지금 절반씩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은 2m 제곱이겠네. 그러니까 모 곱하기 모는 2가 되는 이 a를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엄청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a 곱하기 a가 2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 그럼 1 안 되고 1과 2 사이인데? 야, 1.4인가? 1.4도 아니야. 1.41인가? 1.41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a가 분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죠.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숫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무리수. 무리수라는 게 나타납니다.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숫자. 존재는 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이 길이가 지금 이 a잖아.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분수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 안 되는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까지 그냥 재미로 들은데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좋아. 무리수까지 됐습니다. 근데 잘 이렇게 하다가 자,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쓰냐? 야, 그냥 쓰기 힘드니까 우리 이런 걸 쓰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를 우리가 루트 2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어쨌든 봐봐.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는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있기는 있잖아. 그래서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수학자들이 심심했나 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야, 그러면 이거는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대. 이거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존재할 수가 없어. 야, 이런 숫자가 어딨어? 이런 건 없어!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수학자들이 또 이 완전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없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야, 요거는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없지만 표현은 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허구의 숫자다 라고 해서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 체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허수를 포함하는 거를 이거 여기서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이 복소수라는 게 전체 그냥 완벽한 수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고 존재하는 수가 있고요. 이 실수를 다시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유리수와 분수로 표현될 수 없는 무리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수를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정수를 다시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죠? 자연수와 염과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굳이 한 번 더 가자면 1과 소수와 합성수까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전체 숫자 체계의 전체. 그래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초등학생 때 이거 가르치면 이제 주겠죠, 그죠?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건 항상
내가 뭔가 체계를 배웠다. 내가 이 어떤 수 체계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확장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항상.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로 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건 특징이니까 버리고, 자, 음의 정수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가 포함된 숫자의 사칙연산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중학교 넘어가죠. 자, 그러면 너 유리수 가지고 사칙연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무리수 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허수 가지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과정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소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상 해보면 엄청 쉽거든. 하여튼 많이 어려서 그렇지. 독소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으면 수의 체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다 끝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 말을 신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유리수 여기를 하고 있다. 뭐 이쯤 어딘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유리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면은 수학이 좀 더 재밌어진다 라고 하는 건 구라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지겹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 유리수의 소수 표현. 유리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수는 이거는 사실 되게 중학교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험에 나오니까 이 유리수를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체계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이제 개인적인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막 이름 지은 거예요. 왜냐? 다 유리수야, 똑같아. 자, 5분의 2도 유리수고, 3분의 1도 유리수고, 4분의 1도 유리수고, 7분의 1도 유리수입니다. 그죠? 다 차이가 없잖아. 차이가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어? 일본 놈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수학을 가져왔잖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합니다. 자, 어떤 거냐? 이 유리수가 뭐라고 했죠?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라고 했죠. 이 유리수를 분수로 표현해 놓고 나서, 야, 이거를 소수로, 분수로 표현되니까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소수로 한번 전환을 시켰을 때 뭐 0점 몇으로 딱 떨어지면 유한소수고 0점 쭉 나가면 무한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5분의 2는 어떻게 되죠? 5, 소수로 표현하면 간단하죠. 2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 나누기 5 그러면 0.4 없지. 그래서 이건 0.3이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그럼 뭐다? 유한소수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도 해봅시다. 1 나누기 3 0.3 9 10 3 9 10 계속 되네. 0.343 그래서 3분의 1은 무한소수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볼 필요 없죠. 유한소수죠. 0.25가 나오죠. 그 다음에 7분의 1은 힘들죠 이거. 0.1 4 지금 잘하고 있니? 2 8 언제까지 할까요? 5 7 드디어 나왔습니다. 10 10이 다시 나왔죠? 그럼 0.14285714285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무한 소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보면 돼. 나눠보면 우리가 어떤 유리수가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를 알아내는 건 엄청 쉽습니다. 그냥 나누기를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개념 체크 1-1과 1-1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진도 더 나가야 되는데 걱정을 해줘요. 맞아요. 왜 이렇게 화를 떴어? 마지막 거지 이제. 다음부터 더 진도 아 아니야 괜찮아요. 그건 저희도 모르니까. 제가 곧 말해줬어요. 영어 하고 있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영어 가면 다 했어요. 이거 셔도 없잖아. 그러면 돼요? 걸어서 좀 있다가 걸어가면 5시까지 빨리. 그럼 좀 쉬다 와. 선생님 쉬는 시간에 알려줄게요. 내가 밖에다 조생이들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잘했습니까? 아, 문제가 다 파워 녹아나죠, 그죠? 시켜놓고 후회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여기서 뭐 딱히 가르쳐 줄 건 없는데 다만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결국에 뭐냐면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 앞에 있는 뭐 소수로 나타내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는 사실 나누기를 해봐야 아는 건데 사실 나누기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분의 17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한소수인지,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할 필요 없이 무한이냐 유한이냐만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분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분수가 주어졌을 때 기본은 뭐죠? 약분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1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5, 7, 30, 네, 맞죠? 5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 분모가 이꼴로 돼 있으면 유한소수고요. 이꼴로 안 돼 있으면 무한소수.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분의 뭐 어쩌고다. 분자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건 뭐죠? 2 곱하기 5죠. 그러면 2의 n승 곱하기 5의 m승 꼴 맞나요? 네. 이건 유한소수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6분의 뭐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는 2 곱하기 3이죠. 2의 n승까지는 좋은데 5의 m승이 아니죠.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무한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2, 3, 3, 30 30분의 어쩌고다.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2의 n승 곱하기 5의 m승까지는 좋은데 이상한 게 붙었죠. 그러면 무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이제 소인수분했을 때, 정말 추억의 표현이죠, 그죠?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2와 5 말고 다른 게 튀어나오면 뭐다? 무한소수입니다. 무조건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약분은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약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하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와 5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무한, 2랑 5만 들어가 있으면 유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 상태에서 만약에 1-2를 풀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겠죠. 아주 조금. 그 정도면 보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나누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너스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뭐 순환소수 이런 거 배울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순환소수도 어떤 우리가 유리수를 쓴 것도 쓸 건데요. 유한과 무한으로 나눴죠. 그러면 이 나누는 거 사실 큰 의미 없죠. 어차피 분수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현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굳이 얘를 소수로 굳이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유한인 것도 있고 무한인 것도 있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를 우리가 나눴다기보다 나눈 건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표현 방법, 무한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튀어나온 게 바로 순환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분의 1은 굳이 표현하자면 0.3333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3 어디까지 쓸 거야? 계속 써? 그럼 어떻게? 방법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면 종이도 아깝고 뭔가 심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렇게 3이 계속 반복되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3 위에 점이 있으니까 3이 계속 반복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0.03535335 이렇게 되는 어떤 무한소수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0.035까지 쓴 다음에 어디다 점을 찍어야 될까? 3하고 5. 그렇죠. 3하고 5에다가 찍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0.1, 2, 3, 5, 1, 2, 3, 5 이렇게 된다. 그러면 0.1, 2, 3, 5 쓴다면 어떻게 되죠? 2라고 예습을 하셨나요? 조금 배웠어요. 아, 그렇죠. 조금 배웠죠. 이 정도는 또 기억이 나니까. 자, 1, 2, 3, 4의 점을 다 찍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에만 찍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1.2, 3, 4,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 3, 4, 1, 2, 3, 4 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점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 자, 일단 언뜻 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니까 왠지 이러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저 2, 3, 4 라인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저 뒤에 있는 1하고 4만 빼고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어... 일단 왠지 느낌상은 이렇게 찍으면 1, 2, 3, 4가 순환되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1.11111이라는 무한소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 부분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수 부분에는 무슨 짓이 일어나도 점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1.234, 1, 2, 3, 4니까 1, 2, 3, 4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수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 3, 4, 1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에는 죽어도 점을 찍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헷갈리는 게 사실 여기서 설명했는데 0.0012 12 12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앞에 소수점 몇 개가 있다고 해도 헷갈리지 않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히 그냥 표현 방법이잖아. 어떤 수학이 아니지. 이거를 뭐 연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아직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소수를 딱 맞닥뜨렸을 때 걔한테 점을 어떻게 찍느냐를 사실 배우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논리면 우리가 모든 소수를 다 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 찍는 걸 해볼 텐데 이건 아까처럼 노가다는 아니야. 그래서 2-1과 2-2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충 보면 바로바로 팍팍팍 할 수 있어요. 순환 마디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 순환되는 부분에 숫자를 똥똥똥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쓰면 안 되죠. 0.252525다. 그러면 이거는 0.25하고 땡땡이니까 순환 마디는 25 그렇게 해주면 되고 뭐 0.13571357이다. 그러면 0.1357 쓰고 1이랑 7이니까 순환 마디는 1357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구하여라. 그러면 체크 2-1번 다 맞춰야죠. 자 가로 1번 6.252525는 당연히 2랑 5죠.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0.03333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0.036 오케이. 그 다음에 2.5742 그렇지. 이거를 2랑 4에다가 찍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구하고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쭉 있는데 다 풀면 짜증나니까 유제 1과 그러니까 1-1과 유제 4-1만 푸십시오. 1-1, 4-1
자, 이제 1-1은 엄청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아까 2호 법칙을 알려줬으니까. 구했습니까? 자, 유제 1-1. 자, 13분의 5는 유한소수인가요? 무한소수인가요? 무한. 네, 무한소수입니다. 20분의 7은? 유한소. 그렇지. 왜? 2하고.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2랑 5밖에 없죠. 3분의 5는 볼 것도 없고 그냥 끝. 자, 다음 24분의 9는? 이것도 무한. 이게 바로 많은 학생들이 당하는 실수죠. 24분의. 아 근데 그냥 2하고 5만 따로따로 있어도 그냥 유한소수. 선생님 될것 같아. 일단 약분해야죠. 아 맞다 야. 약분을 해야죠. 기약, 그게 핵심이야. 기약분. 이게 핵심이야. 이거 때문에 다 틀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사실 안 할 거면 그냥 2랑 5의 법칙을 모르는 게 나아. 왜냐면 몰랐으면 그냥 나눠봤을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2랑 5의 법칙을 안 다음부터는 나 자신 있다면서 24는 4, 6에 24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이니까 틀렸네. 이렇게 하고 무한소수라고 썼다 틀리죠. 이거는 1분의 뭡니까? 8이죠? 그럼 8이 뭐죠? 2의 3승이죠. 그럼 이건 당연히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28분의 35는? 네, 똑같죠? 이거 무한소수. 아니 잠깐만. 나눠야 돼. 네, 기하분수로 나누면 뭐가 되죠? 4분의 5가 되죠. 네, 유한소수. 그래서 이렇게 호되게 당해봐야 다음부터는 꼭 기하분수의 꼴로 만들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4-1. 분수 13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 마디의 숫자의 개수를 A개, 소수점 아래 45번째 자리의 숫자를 B라 하자. 이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 먼저 맞죠. 자, 13분의 5니까. 13분의 5니까 일단 5를 13으로 나눠봅시다. 통계 맞는지 한번 봐봐. 0.43 아니죠? 3, 39, 11.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 5니까 8, 7, 8, 3, 24. 8이죠? 누군가요? 78이죠? 언제까지 나를 괴롭혔습니까? 13, 70. 아직도 안 끝났어. 14, 5, 3, 10, 65. 드디어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는 0.38462로 38462로 이런 거네. 그치? 그러면 요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놨는데 순환
한마디의 숫자의 개수를 A개다. 그럼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A는 일단 6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45번째 자리 숫자를 B라고 하죠.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뭐 많이 풀어봤던 거긴 하니까 어떻게 풀면 되죠? 45에서 6을 나누는. 그렇지. 잘 보면 이게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그러면 여섯 번째가 5니까 이 소수점 안에 45번째라고 했으니까 6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5고 나머지가 1이면 3, 2면 8, 3이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 몇 번째? 5번째 6, 7, 42, 6, 7, 42 그러면 3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나누어 떨어졌으면 5였을 텐데 나머지가 1, 2, 3이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4네요. 근데 문제가 뭐죠? A, B의 각각 보여라. 그렇죠. 각각 보니까 A는 6, B는 4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자주 하는 실수인데 선생님도 실수가 엄청 잦은 편이라서 맨날 문제가 이렇게 잘 풀어놓고 문제가 A-B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A, 6, B, 4 답 맞았네. 룰루랄라 하고 틀리죠. 그래서 답 풀었을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번외 같은 얘기긴 한데 사람이 흥분을 안 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요. 안 돼. 안 돼.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실수를 안 해. 근데 실수를 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실수의 원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거기가 있죠. 1, 2, 3, 4 거기가 이렇게 있겠죠. 문제를 쭉 읽고 큽니다. 꽉 풀었어.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맞다! 체크하고 얘를 안 봅니다. 왜냐? 여기에 내 답이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와! 답이 있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얘를 안 봐. 그리고 아까 같은 문제도 A랑 B를 구해냈어. 둘 다 자연수야. 그럼 맞는 거 같잖아. 우와! 하고 그 다음 문제를 안 보게. 근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내가 푼 거의 답인 게 엄청 당연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해야 돼. 나는 당연히 뭐 있네? 그럼 별로 안 기뻐야 돼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답 맞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4번을 봅니다. 왜냐면 틀렸을 때 짜증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보고 5번도 봐도 5번도 답이야? 뭐야? A는 음수?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것도 다 풀어놓고 별로 기쁘지 않아야 돼. A-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꼼꼼해지면 실수를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꼼꼼해진다고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다. 꼼꼼해도 실수해. 그러면 왜 실수 안 하는 애들이 뭐냐? 그냥 기계인 거야 기계. 이거는 사실 되게 냉혹한 말이지만 진리예요. 선생님이 엄청 덤벙된 스타일이에요. 진짜 지금도 맨날 맨날 샤프 없어지고 이거 맨날 없어져서 일주일에 몇 개씩 사고 막 난리 말 브루스를 치는데 왜 실수를 안 하냐? 선생님이 이거 푸는 거를 하루 이틀 했겠냐? 지겹게 하지. 지겹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실수를. 똑같아. 지겹게 하고 나면 아무리 덤벙대는 사람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그때 상담할 때 보니까 우리 딸이 실수를 조금 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지. 그거야 그냥. 그게 원인이야. 딴 게 없어. 문제를 풀 때 막 뚫어져라 보고 막 하나씩 체크 막 이렇게 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하면 실수 안 할 것 같지? 아니야 실수해. 똑같아. 달라지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점점 실수를 안 하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고1 때 나는 내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상 받고 그랬거든. 초등학교 막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상 받고 그랬어. 나는 그래서 수학이 정말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잘 안 했어. 근데 뭔 말인지 다 알아. 뭔 말인지 다 아는데
문제를 딱 보고 야 이거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풀어. 그 답지를 봐. 나도 이렇게 풀려고 그랬어? 이러고 넘어가. 2번도 그래. 3번도 그래. 그럼 점수가 나와. 실수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몰랐어. 내가 꼼꼼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2 때 깨달았죠. 이게 꼼꼼한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 그래서 고2 때부터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푼다 진짜. 시중에 있는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우리 때는 참고서 많이 없었어.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 수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푸니까 실수를 안 해. 아예 안 해. 그냥 내가 풀면서 바로 실수를 안 하네. 왜냐면 평소에 가던 흐름과 좀 다르거든. 뭐지? 실수. 이렇게 돼.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게 마치 그 막 서울대 간 애들 이렇게 보면 되게 머리가 좋아서 가기도 하잖아. 근데 냉정하게 현실은 이래요. 현실이었어. 그냥 뭐 선생님 학원 강사니까 TV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냉혹하게 합시다. 자, 서울대 가려면 대충 1%는 나와야 돼. 그치? 3.1%? 100명 중에 1명. 이 중에 자, 꼼꼼함까지 타고난 애들 또 있어. 그러니까 걔네는 그 문제를 보면 당연히 알고 굳이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절대 실수를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인정. 근데 그런 애들은 이 정도야. 이 정도 있어.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느낌이냐면 우리 동네 중학교 전체에서 한 명. 요 정도야. 그러면 1%와 0.01%에는 0.99%가 있죠. 얘네들은 뭐라는 거야?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서울대 갔냐? 문제 많이 풀어서 간 거야. 얘네 이 고민하지 마. 얘는 우리나라를 짊어져 나갈 그런 부담스러운 애들, 애초에 인생이 힘든 애들이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여기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풀면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수학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많이 풀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해주는 일은 뭐냐? 정확히 말하면 삽질을 안 하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개념도 아닌데 쓰잘데기 없이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 그런 문제를 풀고 앉아있으면 너의 시간이 아깝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삽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신 삽을 퍼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얘기였죠. 좋아요. 그래서 이 14페이지로 한번 넘어볼까요? 자, 안 푼 문제는 어차피 숙제에서 풀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엄청 비법을 얘기해주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사실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뭐냐? 개념을 보면 알려준 거죠? 분모에 여기 지금 그 하이라이트가 잘못됐어. 그치? 하이라이트 어디다 쳐야 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에다가 하이라이트 쳐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든 뭐든 쳐주세요. 그 책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애들이 다 틀리고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만 보니? 이거 하이라이트만 보잖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다. 자, 오른쪽에 봐도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같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체크 3-1 같이 봅시다. 다음은 기하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가부터 라까지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10의 거듭제곱이니까 뭘로 바꾸자는 거죠? 100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점 몇몇을 바로 볼 수 있게 뭐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25분의 13은 5의 제곱분의 13으로 당연히 고칠 수 있고, 그럼 5의 제곱이 뭐죠? 25죠? 그럼 25를 100으로 만들려면 뭐를 곱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와 나의 둘 다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는 52가 되죠? 그러면 가의 4, 나의 4, 다의 100라는 0.5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도 그냥 슥 보면 알 수 있죠. 뒤에 거 두 개는 뭐 굳이 풀 필요 없고 앞에 거 두 개는 봅시다. 분모가 2와 5로만 되어 있나요? 첫 번째 거? 좋습니다. 그러면 기하분수인 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기하분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수학 유한이다 무한이다? 유한. 그렇지. 2와 5로만 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3, 5, 7로 돼 있습니다. 무한이다 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기억. 그렇지. 기하 분수인가요? 아니요. 아니네요. 기하 분수를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되죠? 5분의 그렇습니다. 5분의 1은 2와 5로만 돼 있나요? 1. 네. 네. 그러면 이건 유한인가요 무한인가요? 유한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3승분의 45입니다.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죠? 자, 기하 분수인가요? 아니요. 일단 기하 분수는 아니네요. 기하 분수로 바꿔봅시다. 쓰면 되죠. 써야죠. 안 써도 6분의 5? 맞습니다. 6분의 5입니다. 45가 3의 제곱 곱하기 5기 때문에 그러면 6분의 5니까 2 곱하기 3 부대 5죠. 그러면 기하 분수를 다 바꿨는데도 3이 있네. 그럼 유한인가요? 무한인가요? 5. 유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는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소위수분해 해가지고 하면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4-1과 4-2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풀 문제가 또 정해져 있는데 유제 5-1은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니까 버리고요. 그 다음에 6-1은 너무 쉬우니까 버리고요. 7-1과 8-1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